임대사업자도 아닌데 전월세를 신고하라고? 미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죠. 임대사업자를 내면 임대에 등록한 주택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일반 주택,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을 때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도입이 되는지 오늘은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져 나왔었죠. 하지만 계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고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실수요 보호, 투기 근절을 하겠다는 취지로 또 한 번 내놓게 됩니다. 이것 또한 규제인 거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라라고 한 것인데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 도입 1년 뒤에 시행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올 연말에 통과가 되고 1년 뒤 시행이면 2021년 말이면 시행이 된다는 건데요. 전월세 신고제 외에도 전월세 상한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일반 임대인도 계약기간 동안에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건데요. 전월세 신고제까지는 참는다고 해도 전월세 상한제 5% 얘기가 나오고 있죠. 5%밖에 못 올리게 되면 그 전까지 임대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임대인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금속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전셋값 폭등각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서울, 수도권 전세가 씨가 말랐죠. 전세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까지 더해지면 말 안 해도 전세값 폭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과연 좋을까요?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전셋값이 올라가게 되면 비싼 전셋집을 못 가는 분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진 주거비, 월세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월급은 뻔한 거고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즉 소비 지출을 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임대소득이 잡히고 전월세 가격 시세대로 마음대로 못 올리는 마당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대 등록을 한 4년, 8년 동안은 적어도 팔 수 없게 되니 결국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도입이 되면 당분간 갭투자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전월세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후폭풍 또 폭풍 전야까지도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서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뭐냐면 현재 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2년 임대 주고 또 2년, 한마디로 임차인은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4년 동안 전세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주택 매매는 실거래 신고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는 의무가 아니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실거래 등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계약은 전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에 대해서는 정확한 임대차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실제 거래된 전월세 가격을 볼 수가 있으니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임대인, 임차인들은 참고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 즉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임대사업자 외에 숨어있는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모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따질 때 그동안 세금을 걷지 않았던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고 하죠. 걱정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신고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어서 건강보험료까지 급증하는 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이래저래 다 세금으로 내게 생겼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편리하고 좋은 점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차인들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받았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세스 머니가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같은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느끼는 게 있으셨어요? 여기에서 아하 라고 하신 분들은 부동산 직감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오피스텔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항상 이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또 나오네 또 나와 하고 실망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그럼 나는 저렇게 투자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놓고 규제를 하는 지역, 흙먼지 날리고 피 튀기는 전쟁터에 가고 싶으세요? 서울 15억이 넘으면 대출도 안 되는데 현금 15억을 들고 거기 가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긴 투자금, 총알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나는 강남에 집을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무조건 사셔야죠. 가능한 빨리.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 15억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쟁터가 아닌 안전한 곳으로.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너무한다 너무해 라고 한숨이 나오더라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뭐 즐길 것까진 아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도 미세스 머니 덕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